좋아요, 구독! 원픽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변 대표님 섹터를 먼저 알아볼까 하는데요. 미국에서 뉴스가 나와서인지 오늘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원픽으로 가지고 오신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매수 시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주 좋은 매수의 적기가 왔다라고 해서 저는 원래 대형주를 지금 잘 안 갖고 오는데 오늘 SK하이닉스가 너무 눈에 띄고요. 현재는 5.2% 하락한 20만 9,500원. 21만 원을 좀 이탈을 했죠. 최근에 단기 하락폭들이 좀 컸는데 어제 뭐 엔비디아도 좀 급락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5%대 하락했던 영향들 좀 있었지만 어제 뭐 바이든 전 대통령이 사실 뭐 칩스법,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산업도 피해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들로 좀 작용을 했지만 사실 외신 보도를 우리가 좀 조목조목 이해를 해보면 전혀 다릅니다. 이 부분이 뭐였냐면 TSMC가 보조금을 타서 많이 벌어가지고 한 이 배당, 이익 재원을 대만으로 가져가면 너무 불공정하다. 자, 이런 코멘트 정도였는데 이 부분을 뭐 칩스법에 관련된 어떤 규제로 오인해서 이게 어떤 투자 심리에 좀 악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노이즈 이슈에 이 대형주들이 크게 급락을 했을 때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딱 두 가지죠. 사업의 모멘텀의 정체성이 있는가, 두 번째는 성장성이 저해됐는가. 두 가지의 변동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데 전체적인 매출 부분이 131% 증가, 그리고 이익 부분은 흑자 전환. 근데 요 전 분기 대비해서도 매출액이 36% 그리고 영업이익은 95%가 더 상향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삼성전자의 우리가 영업이익 실적 컨센서스가 시장의 예측보다도 크게 상회했죠. 저는 SK하이닉스도 아마 증권사의 평균치보다 저는 한 40% 이상, 많게는 한 50% 정도 이상 상향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다음 주에 SK하이닉스는 실적 기대감을 충분히 좀 가져갈 만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도 우리가 좀 주시해야 되는 포인트인데 전체적으로는 한 12에서 15% 정도 반영된 효과가 저는 2분기에 반영이 좀 덜 됐다고 보이고 이 판가는 2분기보다는 3분기인데 특히나 낸드 부분은 15에서 20%가 상향될 수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3분기에 기저효과로 더 크게 좀 작용한다면 SK하이닉스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이익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난 고가가 24만 8,500원이죠. 그렇게 되면 저는 단기적 관점에서 25만 원까지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매수가 제가 21만 1,000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구간이 21만 원 미만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하고요. 저는 목표가 2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7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픽 종목 SK하이닉스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지금 시점부터 분할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의약품과 화장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 종목을 보니까 비만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대표님. 맞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와 좀 잘 맞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만 치료제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모멘텀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은 화장품의 원재료, 그러니까 원료를 좀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었던 게 지금 이제 좀 이름이 특이합니다. 미국의 루브리졸과 펩타이드 관련된 맞선을 잡았다는 이슈가 있는데 이 펩타이드 성분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모공 개선에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진정에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 펩타이드 성분을 기반으로 한 화장품이 지금 인기가 많아요. 근데 K-뷰티가 지금 인디 브랜드 쪽이 워낙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표적으로 스킨케어도 잘 나가고 또 색조, 뭐 선케어 이런 제품들 다 너무 잘 팔리지만 특히 스킨케어 쪽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처음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펩타이드 성분을 기반해서 화장품에 대한 시장, 성장성에 대한 그건 가능성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비만 치료제 요즘 이제 로슈에서도 먹는 치료제가 체중 감량 효과를 또 6% 넘게 보였다라는 이슈도 나왔고 계속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비만 치료제가 부작용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했지만 적응증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름 사람들이 건강, 질병을 좀 비만에 대한 질병 이야기도 있지만 미용 효과로 인해서 비만 치료제를 찾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요는 저는 끊임없이 계속 크게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물론 이제 펩트론이나 이런 기존 종목들도 아직까지는 저는 물론 오늘 좀 많이 빠져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플랫폼과 관련돼서 매력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대봉 LS 같은 경우에도 지금 GLP-1 유사체인 리라글루티드에 대한 비만 치료제 시제품을 출시한 이력도 있고요. 국책과제로서 R&D를 하면서 좀 같이 만들어내기 위한 이런 움직임도 정부와 함께 보였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의 모멘텀, 물론 아직 확실하게 이와 관련돼서 비만 치료제로서 뭔가를 실적을 만들어내고 확실한 의약품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은 지금 재료와 모멘텀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대봉 LS 두 가지의 모멘텀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시총이 좀 작아요. 1,500억 정도이기 네.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어서 손절가와 목표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면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도 일단 좀 타이트하게 12,700원 제시를 해드리고 21선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주는 흐름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7월 2일의 고점 부근이었던 15,70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 흐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